안녕하세요. 실버페이크입니다. 오늘이 옵션 만기 날이죠. 먼슬리 옵션 만기 날이고 오펙스라고 부르는 그 날이 오늘인데, 근데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원래 오펙스 전날 옵션 동향이 오펙스 만기로 해서 좀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은 오펙스 만기로 들어온 게 아니라 보통 다 다음 달 만기로 밀린 게 많고, 근데 이제 다음 달 만기로 풋 베팅이 새롭게 늘었다. 그래서 원래 1월 16일 날 제가 하락이 한 번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이 물론 어제 있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 하락을 저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서 조금 더 빠지는 하락을 말씀드렸던 건데, 나스닥으로 치면은 대략 한 4% 정도. 근데 아직까지 이런 하락은 나오지 않고 있고, 오늘도 나오지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면 1월 16일 기준으로 풋들 공격이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좀 나간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2월 달로 월물을 다들 갈아타고 있다. 그래서 1월 달은 일단 풋들이 패배한 것 같아요. 옵션 만기까지. 그래서 2월까지 이 풋들이 하락을 보는 거는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생각보다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 IWM, 그리고 여기도 IWM 풋이 원래 만기가 1월 16일에 많았는데 2월 20일 2월 오펙스로 미뤄졌고, 35일 여기도 35일, 그리고 TSMC, 엔비디아, 스파이 풋 이런 것도 다 2월 20일로 넘어갔다 만기가. 그리고 이번 주 1월 16일 만기는 넷플릭스 콜 이거 딱 하나 있었습니다. 실버도 있었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두 개 제외하고는 다 이제 먼슬리 만기 2월 달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이렇게 빅스 콜 베팅이라든지 이런 장기채 ETF인 TLT, 일단 대형 기관에서는 2월 달에 하락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1월 달 하락을 많이 봤지만 이 사람들이 1월에 하락이 안 될 것 같으니까 2월로 옮겨갔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계속해서 조심조심 봐야 되는 건 맞다라고 봐요. 근데 오늘 1월 16일 기준으로는 원래 큰 하락을 단기간에 한 3에서 4% 정도 조정을 받지만, 네, 이거는 없을 것 같다. 일단 1월 16일 전에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지금 풋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콜이 옵션빨로 올리고 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 되어도 그렇게 막 크게 증시가 하락하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 네, 그리고 잠깐 이제 옵션 프리미엄 들어온 것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스파이 먼저 보시면은 원래 증시가 이렇게 떨어질 때 풋이 같이 늘어야 정상이거든요. 네, 풋이 같이 늘지 않고 그냥 이 정도 팽보 정도 쳤고 여전히 콜이 많게 끝난 점은, 베어들도 지금 좀 소극적이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홀딩으로 보면은 스파이 지수가 떨어질 때 풋이 오히려 나갔어요. 개별주 풋 물린 거 다 탈출을 했습니다. 스파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은 오늘이 옵션 만기여도, 그리고 풋이 좀 쌓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는 어렵다. 이게 역으로 이렇게 쌓였어야 됐어요. 주가 이렇게 떨어질 때 콜이 이렇게 빠지고 풋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오늘 1월 16일 만기 때 베어들이 제대로 한번 힘 한번 써보겠다 하겠는데, 근데 아직까지 뭐 그런 거는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어제 증시 떨군 이유가 그 슈미드 총재 그분이 금리 이제 동결하고 물가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해서 내려갔는데, 사실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저는 거의 없었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엔간한 사람들은 전부 다 6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새삼스럽게 동결 얘기하는지, 앞으로 5달 동안 동결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풋 마지막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하락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이걸로 인해서 뭐 옵션들이 새롭게 들어오거나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지 싶네요. 근데 이제 기술주는 살짝은 얘기가 다른 게,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스파이와는 다르게 이렇게 풋 옵션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장막판에. 근데 여전히 콜이 더 많은 채로 장 마감이 되었고, 얘도 구성 종목을 보면은 QQQ 지수가 떨어질 때 풋들도 어느 정도 같이 나간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QQQ는 나스닥에 비해서는 좀 베어리시한 거는 맞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오늘 큰 조정이 들어올 만큼의 뭔가 그런 트리거는 아닐 것 같다. 네, 이 정도 소견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주식 제가 오늘도 브리핑 많이 해드릴 테니까 이거 주요 지지랑 저항 잘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QQQ는 좀 지키면 좋은 라인, 여기 620 위를 지키면 좋고, 왜냐면 여기 네거티브 감마가 시작하는 자리니까 620 지키면 좋고, 그리고 스파이, 그러니까 만약에 QQQ가 620 밑에서 마감이 되면은, 물론 이 감마 익스포저는 옵션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620이 여전히 네거티브 감마존에 껴있다 하면은 다음 주에는 좀 하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620 밑에서 마감이 되면은. 그리고 스파이 보시면은 얘는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690 밑에 내려가고서부터 감마 익스포저 시작이거든요. 네거티브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스파이 같은 경우는 690 잘 지키는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690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네거티브 감마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네거티브 감마가 그렇게 막 세게 걸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폭락이 나오거나 이러기는 어렵다. 일단 옵션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개별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그 반도체 숏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반도체 말씀드리면은 원래 이 작도가 아니었죠. 원래 어떤 작도였냐면 이거 영상으로 확인을 해 보면은 네, 어제 제가 말씀드린 속스 차트였는데 원래는 이 작도였죠. 336. 여기서 1.618 구간이 있는 거. 근데 여기를 쳤을 때 한번 풀백은 무조건 있을 거다. 높은 확률로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풀백이 이 고가를 만약에 지켜준다. 저 고가는 이거 4시간봉 상에서 봤을 때 여기였죠. 여기서 이렇게 더블탑을 만들 찬스가 있으니까. 네, 근데 보시면은 336을 여기서 쳤고 그 다음에 내렸는데 이 라인을 지켜서 마감이 됐잖아요. 이러면은 336보다 더 올릴래 하는 거거든요. 336에서 저항이기 때문에 리젝이 나왔는데 근데 이거 그냥 나 숨고르기 하고 갈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328 맞고 올리고 있고 그러면은 그 피보나치는 너무 레인지가 크기 때문에 왜냐면 이 336 위에 있었던 그 다음 피보나치가 360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세하게 일단 채널로 이렇게 다시 잡아드렸고 이거를 날봉에서 보면은 일단 어제 이렇게 채널 맞고 지금 튕구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일단 갭이 있으니까 이 SOXX 같은 경우는 이 채널 위에 올라타면은 더 빠른 속도로 360 구간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만약에 풀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라인을 지키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28 여기 지지는 지우고 새롭게 여기 갭 지지로 지지를 잡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채널 추세 하단도 이제 그렇게 쓸모가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SOXS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저는 이때 이제 먹고 이 눌림에서 전부 다 나왔었는데 이때 못 나오고 계속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 1월 만기 풋들 엄청나게 많았는데 얘네가 2월로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하락을 대비하고 있고 하락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옵션 플로우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존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순환매에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요. 주요 저항을 깨고 더 오르면은 일부 팔고 그리고 다시 주요 저항에서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좀 번갈아 가면서 매수를 하면은 2월 달에 한번 좀 살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2배 레버리지 차트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2배가 아니라 얘는 3배죠. 속스의 차트를 보시면은 약간 유빅스 차트 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이런 3배 레버리지 인버스로 가는 애들 차트를 볼 때 좀 중요한 게 얘네도 결국에 통합 과정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보시면 이렇게 길게 통합을 한 다음에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통합을 할 때 중요한 게 이런 저가 라인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보잖아요. 저가 라인을 찍으면은 대략 이 범위 레인지에서 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계속 지켜주면서 이평선 모으고 올리는데 SOXS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 2024년 10월 뭐 11월 12월 3달 동안 모았고 그리고 이게 2025년 4월에 터졌는데 근데 저 때처럼 얘가 이평선 정렬을 하고 있냐 하면은 그게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왜냐면 그냥 계속해서 이 저가 이 여기서 지지가 안 나오고 계속해서 밀리고 있으니까. 근데 SOXS 이거 차트로 봤을 때 작년 2024년 움직임처럼 뭔가 이 지지를 계속해서 지지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통합하면서 이평선이 모아주는 과정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 좀 출발 신호로 보이고 아직까지는 이런 신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2월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밖에 좀 못 드릴 것 같다는 점. 근데 이제 혹시라도 여기가 이제 저점이 됐고 저점이 된 다음에 사인파처럼 이런 식으로 이 2.06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횡보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며칠 더 모은 다음에 가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일단 수렴적인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그리고 또 지금이 저점이 아닐 수가 있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얘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얘가 만약에 쐐기였다 얘가 만약에 폴링 웨지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위로 이렇게 뚫는 무빙이 나왔어야 됐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밑으로 빠져 있어서 이 폴링 웨지는 좀 리젝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고 조금 더 넓게 봐도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보이실란가? 예.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여전히 여기 밑에 봉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더 통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오늘 갑자기 증시가 미쳐가지고 여기 위에 봉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여기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랑 여기 파동을 이으면은 이렇게 갈 거고 그럼 여기가 타겟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4.3까지 이론상은 가능하긴 하다. 이론상. 그래서 이것까지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좀 정렬이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반도체는 좀 강하지 않나. 왜냐면 TSMC 실적이 워낙 잘 나와서. 그래서 반도체는 좀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속스는 2월까지에 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얘는 잠시 좀 지워볼게요. 네. 그래서 반도체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슬라도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는 뭔가 좀 지지부진한 무빙이 나오고 있고, 지켜줘야 될 때 잘 지켜줬고, 그리고 리젝이 될 만한 장소 450에서 감마 익스포저 저항 맞고 잘 리젝이 나왔죠. 그래서 지지에서는 지지 잘 되고 저항에서는 저항이 잘 되고 있는 모습. 근데 이제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는 테슬라가 맥디가 좀 잘 맞거든요. 맥디 지표가. 근데 맥디 지표가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됐는데 다시 골든 크로스가 되기 얼마 남지가 않았고, 이 골든 크로스가 되는 과정 중에서 이런 추세선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다. 네,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 여기 가마 익스포저 지지로 봤을 때 여기 430을 좀 깨면 안 될 것 같거든요. 435도 깨면 안 되긴 한데 430이 더 세게 걸렸기 때문에 이 라인은 좀 깨면 안 된다고 봅니다. 435에서 430. 근데 그게 결국에 차트상 이 자리거든요. 이 노란 선이랑 이 빨간 선 이 중첩되는 자리. 그래서 여기 라인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괜찮고, 여기 라인을 깨면은 좀 더 큰 폭의 하락이 뭐 이런 식으로 둥둥둥 해서 나오겠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430 여기 위에 있으면은 오케이고, 그리고 여기 밑에 떨어지면은 not 오케이.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서 이런 데 지키면은 473 이 구간까지는 트라이 하러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메타도 말씀드리면은 어제 제가 615 여기는 매수를 그래도 1차적으로 받아볼 만한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615에서 가까스로 지지가 잘 나왔고, 그리고 도지가 떴거든요. 이러면은 우리 오늘 모닝스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장이 만약에 괜찮아서 오늘 이렇게 나오면은 다시 한번 추세 반전을 기대해볼 만하다. 물론 이때도 떴는데 안 되긴 했었거든요. 이때 이렇게 세 캔들.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이때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좀 될 확률이 그래도 높지 않겠어. 이게 모닝스타가 그래도 강세 캔들 중에 하나인데 계속해서 안 맞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억까잖아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렇게 세 캔들이 뜨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세 반전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떨어지는 와중에 이 638 이 라인을 테스트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봉이 뜬다 하면은 638까지는 일단 한번 갈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메타 같은 경우는 제가 옵션 분리시 표 보시면은 계속해서 업유주얼 분리시로 옵션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결국에 이 IV 랭크가 좀 많이 높아지거나 낮아져야 그 반대 방향 무빙으로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메타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기는 해요. 메타. 네, 보시면은 이제 한 36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반대 방향 무빙을 기대하기에는 그렇게 아직까지 일단 옵션 상에서 IV 랭크 상에서는 시기상조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IV 랭크가 이때처럼 이렇게 많이 높아지고 주가도 이렇게 나락이 가면은 반대 방향 무빙이 이제 옵션적으로 곧 나올 겁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런 움직임은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일단은 이 615 지지에 의존하면서 좀 플레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 4시간봉 상에서 이평이 정렬이 된 다음에 떨어지고 있는 거고, 1시간봉 상에서도 이평이 정렬이 이렇게 된 다음에 떨어지고 있는 거라서 일단 615가 지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는 좀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현금 남겨두고 트레이딩 해야 됩니다. 메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도 말씀드리면은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88 있죠. 이거 잠깐 치고 보면은 제가 88 밑에 내려가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가마 익스포저 네거티브로 터져서 안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일단 가까스로 88은 지켰고 이 베어리시 앵글핑이 떴는데 이 베어리시 앵글핑의 절반을 못 넘겨서 이 노란색 선 밑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감마 익스포저 측면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지지가 되기는 했는데 내 차트상 모양이 좀 깨진 모양이라서 지금 좀 불안해 보이고, 그리고 저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거래량도 별로 안 나왔거든요. 일단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최대 80까지는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시 이거 키고 보면은 80이 여기 1대1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서 좀 어떤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만약에 88에서 지지가 좀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간다 하면은 위에도 이렇게 저항 두 개 뽑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 저항까지 오르고 뭐 이렇게 80까지 딥하게 떨어지고 다시 오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역헤드 숄더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거,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 이렇게 와바바바박 이렇게 나오는 거, 좀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를 좀 베스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아직까지 이게 저점 모양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지할 때서 지지가 되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게 저점인 거는 잘 모르겠다. 네, 그래서 가마 익스포저 보면은 88 여기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약간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지지가 잘 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만기
오늘로 해 가지고 콜 옵션도 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 옵션 그리고 이 감마 익스포저 지지 빨로 이 파란색 추세 선까지 일단 가주는 거를 저는 좀 원하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리젝이 되면은 저도 물량 일부 또 정리해 가지고 현금 확보한 다음에 만약에 저기서 머리 맞고 눌린다 하면은 그때 다시 또 밑에서 담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요약을 조금 해드리면은 말이 어려웠는데 88 여기 사볼 만해, 사볼 만하다. 자 근데 여기가 저점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냐 하면은 그거는 잘 모르겠다. 근데 일단 지지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사볼 만한 거고, 근데 저점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 80까지는 더 떨어질 수 있는 거 염두해 두고 분할 매수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 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제 제가 여기 라인, 이 라인이 이 하단 추세랑 걸리는 라인이고, 이거 트리플 탑으로 인한 하락의 1대1 구간이라서 여기서 1차 매수 해볼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얘 오늘도 만약에 이 밑에서 봉이 마감이 되잖아요. 원래 하루 정도는, 하루 1일 정도는 이렇게 봉이 나와도 다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레드로 마감이 된다? 그럼 얘는 일단 이거 밑으로 가겠다는 거고, 이 226짜리 주봉상에서 여기 구간 가겠다는 건데, 여기 밑으로 내리면은 약간 좀 시즌 종료라고 보고 저도 그냥 물량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실패한 투자로 끝이 나는 거죠, 이러면은. 저도 엔간하면은 원래 손절 라인도 한 3% 이내로 하고 하려고 하는데, 세일즈포스는 올해 이제 길게 들고 가려고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고, 그래서 최대한 좀 길게 끌고 가보려고 했는데, 근데 이런 라인까지 깨면은 진짜 답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226 밑에 내려가면은 세일즈포스는 일단 좀 접으려고 하고 다시 올라올 때 사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캔들 안정화가 될 때까지 기다릴 것 같다. 그래서 일단 226 여기서 좀 물을 세게 타볼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비트마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여기서 이렇게 더블탑 비슷하게 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 200일선에서 리젝이 되었고, 그리고 이 하락 추세 여기서는 또 반등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얘도 아까 테슬라랑 마찬가지로 저항은 리젝, 근데 지지 이거는 확인이 또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중립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캔들 모양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 저번이랑 똑같은데 얘도 양봉 띄우고 200일선에서 이거 잡아먹는 음봉이 떴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기 200일선에서 리젝이 된 다음에 그걸 다 잡아먹는 음봉이 떴거든요. 그리고 이 하단 추세에서 비비고 있는데, 이 캔들 두 개 모양이 그렇게 막 썩 좋지는 않아서, 비트마인 같은 경우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을 때가 이 200일선을 넘겨야 얘가 이런 라인까지 다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근데 200일선에서 계속 리젝이 되고 있으니까 좋다라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일단 내시가몽 상에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눌리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이평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 추세 밑으로 내려간다, 또 내시가몽 상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더블탑으로 인해서 하락이 또 크게 올 수 있는 거, 이거 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좀 지켜야 되는 라인 하나 더 잡아드리면은 여기 29.6 여기를 좀 지켜줘야 되고, 또 감마 익스포저 살펴보면은 30.5 깨면은 네거티브 감마 시작인데, 네거티브 감마존이 그렇게 막 거세지는 않죠, 보시면은. 포지티브 쪽으로 많이 잡혀 있고, 네거티브 감마는 그렇게 막 강하지가 않아서 스퀴즈가 막 세게 나오는 자리는 아닌데, 이런 경우에 차트로 대응하는 게 괜찮고, 그러면은 일단 이 29.6 밑으로 만약에 내려가면은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이랑 같이 엮어서 보면은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을 보면은 얘가 날봉에서 계속 리젝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5일선에서는 반등이 됐는데. 그래서 얘가 단기적으로 이 3320 라인 이런 데를 4시간 봉이나 일봉 이런 데서 깨고 내려오고, 일봉상에서 이 5일 이평 밑에도 봉이 잠기게 된다 하면은 이더리움은 다시 이런 데까지 리테스트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은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일부 좀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올라타면은 그때는 또 다시 괜찮게 봐도 된다. 왜냐면 200일선 근처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 더 트라이 하러 갈 수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비트마인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로 감마 익스포저에서 저항 잡으면 35까지는 이더리움이 상승하면 일단은 갈 수 있을 걸로 보이네요. 여기가 좀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리고 SMR이랑 오클로도 좀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 그 역회된 숄더를 지금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SMR도 그렇고 오클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역회된 숄더를 어느 정도 그리고 있으니까, 이런 오른쪽 어깨 라인 있잖아요. 오클로는 85고, 그리고 SMR 보시면 얘는 17.7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인 지키면은 얘네들도 이거 이 사이즈만큼 한 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지켜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SMCI, 아이고, 이거랑 추이도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가 변동이 크지 않으면은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토요일 뭐 이때 내일. 그러니까 얘네 두 개 다 이제 세기형 이제 거의 완성되어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잘 지지해서 잘 나오면은 지지가 토요일 날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만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